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은요, 그러니까 항등식이 주어져요. 따라서 함수의 정의. fx는 이런 함수입니다. 함수의 정의도 항등식이야.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뭐 여기가 xfx가 나올 수도 있고 뭐 fx 플러스 f'x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등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다루기가 편해.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보냐면 이 정적분의 적분 구간을 체크를 해요. 상수부터 상수까지만 적분 구간이 안 변하죠. 적분 구간 상수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자 그때는 이 정적분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고정된 값이야. 정해져 있는 값이야. 뭔지 모를 뿐. 그래서 야 뭔지는 모르지만 K랑 놓자 해서 우리 정적분을 치환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는 따라서 정적분을 치환하고, 좀 해줘.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하는 식에 대입한다. 네, 이게 뭔지 한번 식을 보여줄게. 자, 저게 정적분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는 K 이렇게 놓잖아요. 치환을 하는 이유, 복잡한 걸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fx는 gx 플러스 k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식 모양이. 식 모양이 간단해지는데, 자, 그때 치환한 식, 요식 있죠. 요식에다 대입을 할 건데 무슨 소리냐, 그게. k는 하고 쓴 다음에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하고 ft인데 f가 간단해졌어요. fx니까 t 대입하면 이제 ft는 gt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겠죠? 이 계산 땡땡땡 하잖아? 그럼 얘를 풀면 이제 k는 몇, 이렇게 k를 구할 수 있게 돼요. k가 결정된다, f가 결정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는 얘를 상수 k를 놓고 항등식을 열심히 정리를 해서 k는 요식에다가, 여기가 만약에 ft면 ft를 구하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f 프라임 t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ft 간단해주죠. fx 미분을 한번 해버려요. 미분해서 간단해진 식을 여기다가 이제 t에 대한 식을 대입을 해서 요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외우기 편하게 치환하고 대입한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정확히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정적분을 치환하고 이 치환한 식에다가 얘를 구해내서 피적분 함수를 구한다.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수투에도 엄청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수능 때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예시인데요. 얘도 항등식인데 정적분이 포함됐죠? 당연히 적분 구간 체크를 해야 되는데 A부터 B까지 적분 구간 상수네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일 것이다. 는 K 하면 얘를 틀려요. 왜 틀리냐? 지금 fx니까요. x를 변화시켜가면서 양변을 관찰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fx라고 쓰는 거거든. x가 변하잖아? 이 피적분 함수가 여기 x가 들어가 있어. 피적분 함수가 변하기 때문에 상수값이 아니기 때문에 얘 변하는 값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적분 함수 체크를 해줘야 돼요. 피적분 함수에 이 적분 변수 t가 아닌 다른 변수, 바깥쪽에서는 x를 변수로 쓰고 있잖아요.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dt 하면 t가 적분 변수라고 부르셔서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 들어가 있다. 밖으로 빼는 다음에 시작을 해야 돼요. 빼는 다음 치환하고 뭐 대입하고 다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는 k로 놓으면 안 되고요. x 이거는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남은 부분 여기를 이제 k로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fx는 하면 gx 플러스 kx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식의 대입이니까 k는으로 시작을 하고요. 인티그랄 a부터 b까지 ft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f 알고 있으니까 tt 하면은 gt 플러스 kt dt 이렇게 되겠지. 계산하면 t를 구할 수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f가 아니라요, f 프라임이었다면 그럼 이거 한번 미분을 해주면 돼요. f 프라임 x는 g 프라임 x 플러스 k 이렇게 되니까 이 자리에 f 프라임 t dt 하면 이게 f 프라임 t가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여기 계산 dt 해주면 땡땡땡 하면 k는 몇 이렇게 나오니까 k를 알게 됐다. 얘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식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야. 자, 정적분을 포함하는 등식 첫 번째가 적분 구간이 상수일 때는 정적분을 치환하고 치환한 식에 대입한다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정적분 포함하는 등식 유형 1번, 2번 다 공통으로 적분 변수가 아닌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빼는 다음에 치환하고 뭐 대입하고 해야 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적분 구간 변수라고 보통 말하는 게 좀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A부터 X까지니까 X가 변하면 적분 구간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변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정확히 이제 위아래 끝에 변수 포함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었을 것 같아요. 위아래 끝에 변수 포함. 자, 그럼 항등식 계산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수초에서는 정적분의 정의가 부정적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내가 바꿔서 쓰면 뭐라 쓸 수 있냐면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두면 라지 FT 마이너스 라지 FA는 GX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건 항등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왜 대입부터 항상 시작을 해야 되잖아. X의 X가 돼야죠. X의 A 대입하면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A에서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아래 끝이 A부터 A까지 해서 0 된 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야. 이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그냥 바로 A 대입해서 0은 G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X 땡땡은 A 해서 F에 0은 G 하나 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할 게 더 있으면 더 하시고요. 문제 조건에 따라서 보통은 없기 때문에 이제 미분을 해줘요. 미분하면 A부터 X까지 하면 이거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였었던 거거든. 정적분 때 우리가 했었죠. 자, 여기 얘는 좌변은 fx로 변하고요. g'x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미분했다면 얘 스몰 fx가 되고 상순위가 없어지고 g'x 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새로운 항등식 얻었으면 또 대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A 대입 한 번 더 해서 fa는 g'A 해놓고 네, 추가로 더 얻을 거 있으면 뭐 열심히 항등식 계산을 하시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X까지가 아니라 X부터 A까지면요, 이거 그냥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해놓고 항등식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A 대입하면 어차피 똑같이 0 되겠죠?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미분하면 차이는 이제 마이너스 fx가 된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요것만 좀 조심해, 실수를 조심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유형의 세 번째가 되게 많이 나오는 친구거든. x-t, ft. 비적분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거 두 번 미분해서 fx가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 나왔다?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하고 미분하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왜 두 번 미분하면 f가 되나요?를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럼 두 번 미분하면 f 안 돼요. 이렇게 된다? 두 번 미분하면 f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형되어서 나왔을 때도 다룰 수 있으려면 이 유도 과정을 너네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서 시작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이네 라고 시작을 해요. 적분 구간 체크했더니 적분 구간이 변수야. 변해요. x에 따라서. 그럼 이거 항등식으로 다뤄야겠다. 그러면 대입, 미분 막 이런 거 할 거야. 대입 괜찮아. A 대입하면 A부터 A까지니까 0 되겠죠? 0은 G 얻고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미분하려고 했는데 미분을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피적분 함수를 관찰했더니 dt니까 적분 변수가 t였거든? 근데 지금 t가 아닌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x가 들어가 있어. 이 친구를 빼내고 시작을 해야만 해. 그래서 그냥 미분은 안 되고 식을 변형한 다음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전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바로 빼낼 수가 없으니까. x-t를 통째로 빼낼 수가 없죠. t는 적분 변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하고 xft 마이너스 tft dt는 gx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얘는 이제 여기서 두 개 따로따로 분리를 할게요. 정적분은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럼 x는 이제 dt 상수 취급이니까 밖으로 빼내면 x 곱하기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되고요. 마이너스 인티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얘는 그대로 쓰고 는 g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 다음 이제 얘를 미분을 해보면 x로 미분하면 얘는요 x에 대한 1차 함수, 얘는 미분하면 x가 되는 x에 대한 어떤 함수 곱하기 함수니까 여기서 고배분법 써야 돼.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것도 되고 일단 앞에 거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하면 fx 되는 함수죠? xfx
얘를 지금 미분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고배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미분하면 피적분 함수 그대로 나와요. 왜요? 그러면은 이 G 뭐 HT라고 생각하면 미분에서 HX가 되는 함수로 생각하니까 여기 이제 X로만 바뀌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하고 X, FX 이렇게 되는 거지. 는 GX. 여기 이제 똑같은 게 나와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면 A부터 X까지 액티비티는 GX라는 항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대입부터 해야겠죠? X에 1A 그러면 0 GA 미분에서 G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러면 0은 G 프라임 A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항등식이니까 대입할 만한 거 있으면 막 하시고요. 딱히 할 게 없다? 그럼 요거 미분하면 F에 나오는 수니까 한 번 더 미분하고 마음에 들어야 돼. 한 번 더 미분. 또 X로 미분하면 이제 좌변이 FX가 되겠죠. G 더블 프라임 X. 네, 그 다음에 대입하고 싶으면 대입하시고요. 뭐 계산하고 싶으면 계산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두어 미분해서 F가 되는 함수인데 저걸 외우는 걸 저격하려면 내신에서 A부터 X까지 하고 X마 T제곱 FT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저게 두 번 미분하면 F가 안 돼요. 얘는 따로 처리를 해줘야 돼. 열심히 주어진 조건을 더 줘야 되는 거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가 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 줄였을 때 이 유형 크게 두 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적분이 포함된 항등식이다. 적분 구간 체크를 해야 돼. 적분 구간이 상수다 또는 적분 구간의 위아래 끝이 상수다. 정적분의 위아래 끝이 상수다. 적분 구간이 변수다. 자, 상수면 얘는요 두 단계예요. 치환하고 자, 적분 구간이 변수다. 원래 수투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수투에서는 위아래 끝에 변수가 한 개 있더라. 위아래 끝 모두 변수일 때 이 나눴어야 되거든. 그래서 한 개다 항등식. 대입하고 미분하고 뭐 적분하고 최고차는 비교 개수비. 항등식 계산. 두 개다 그러면 항등식 계산이 안 돼요. 왜냐면 합성함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거든. 땡땡땡 은하고 인티그랄 x부터 2x까지 FTT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미분을 못해. 왜냐면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라지 f가 2x 라지 f가 x니까 이거 미분하면은 f 2x 마이너스 f 이렇게 하면 바로 틀리는 거잖아요. 합성함수 미분에 의해 순미분 몇이 곱해져야 되는데 2.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요. 수투에서.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적용이 되는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뭘 쓰냐면 넓이를 써요. 근데 미적분 배운 사람은 수투에서도 이거 안 해요. 바로 항등식 계산 무조건 다 항등식 이렇게 가버려도 괜찮아. 미적분 배웠으면 계산이 가능해지거든. 합성함수 미분법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에서는 적분 구간이 상수냐 변수냐에 따라서 우리 미적분을 배운 사람들은 치환하고 대입한다. 항등식을 계산한다. 어려운 문제는요. 치환이 두 개를 치환해야 되는 경우가 나와. 이거 기본 유형을 다룰 수 있어야 응용돼. 복잡한 유형을 다룰 수가 있겠죠. 기출에 종종 나오고요. 수능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기본 폴로만 딱 쓰면 fx는 gx 플러스 인티그랄 뭐 0부터 2까지 ftdt 플러스 인티그랄 0부터 2까지 f 프라임 d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정적분이 두 개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x 이렇게 쓸게요. 어떻게 해요? 하면은 정적분이 두 개니까 얘 따로 치환을 해야 돼. 는 k 하지 말고 는 p, 는 q 이렇게 넣은 다음에 p는 인티그랄, q는 인티그랄 해가지고 식에서 계산 땡땡땡 하면 pq에 대한 식 두 개가 나와서 미지수의 식 두 개에서 계산이 나와요. 원리 자체는 똑같아. 정적분이 적분 구간이 상수네. 그럼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 값이겠네. 상수를 치환. 해버리고 치환한 식에다가 이제 간단해진 식을 정리해서 넣고 계산을 하면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제 F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런 유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럼 또 어떻게 문제를 바꿔서 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적분 구간 상수지만 얘는 적분 구간이 변수거든. 이건 치환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는 k가 됐고
항등식으로 가야 돼요. 항등식.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fx는 gx 플러스 x 있듯이는 kx 플러스 인티그랄 0부터 x까지 f 프라임 pt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이니까 대입하고 미분하고 막 해야 되니까요. 0 대입해야겠죠. x에 0 대입하고 그 다음 미분하면은 이거는 f 프라임, g 프라임 얘는 뭐 k 얘는 f 프라임, f 프라임, 그래서 정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출제자 마음에 어떻게 될지 근데 기본적인 방향을 알아야 돼요. 적분간 상수인 건 일단 그 정적분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치환하더라고요. 적분간이 변수일 때는 이게 미분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항등식 계산으로 대입하고 미분하고 땡땡땡을 한다. 어려운 문제는 둘 다 섞여있는 경우가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만 너네가 다 외우면 수능에서 이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없을 거야. 이게 단독 문제로 나오면 좀 쉬운 4점 정도로 나올 거고요. 힐러급 문제로 나오면 수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로 얘네를 써야 되는 게 나올 거야. 항등식을 정리를 해서 다른 조건이랑 엮어서 푸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 자,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적분 구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적분과 미분계수의 정의는요. 이건 좀 외워야 돼. 리미트 한 다음에 정적분 같이 나오네. 극한이랑 정적분이 같이 나오면 미분계수 정의로 무조건 떠올리는 게 좋아요. 자,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좀 편하냐면 이게 되게 이상한 상황이거든. 왜냐면 우리 구분구적이라는 오늘 이따가 배울 내용 정적분과 급수 내용을 다루게 되면 인티그랄이라는 기호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건가요? 하면 이거는요 리미트 시그마 아우 복잡해 하나로 합쳐 쓰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게 된 거였어.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된 거야. 리미트 아니면 리미트 들어가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니까 외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인티그랄 같이 나오거나 무조건 미분계수 정의를 떠올려서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여가 x만 i분의 a라는 x가 이거일 때 이게 나오면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있는 라지 f를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정의한다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a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럼 딱 미분계수 정의로 합니다. 이걸 라지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라지 f 프라임 a가 될 거예요. 라지 f는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이니까 라지 f 프라임 스몰 f랑 똑같아서 fa라고 딱 끝내는 거예요. H 모양으로 나와도 똑같아요. H 영어 할 때 H분의 하고 이 뭐야? 정적분의 정의. 바꾸면 미분계수의 정의. 해서 스몰 f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수투 내용이죠. 이 모양 이거면 이제 P 마이너스 Q 하고 FA 이렇게 되겠죠. 미분계수 정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뭐 모르겠는데요. 마이너스 FA 플러스 라지 FA 해서 따로 이 친구 따로 하면 좀 결과를 맞을 수가 있고요. 너무 익숙하지 않을까 해서 딱히 더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정적분을 포함한 항등식 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리미트 인티그랄 같이 나오면 정적분이랑 같이 나오면 이거는 정적분의 정의를 쓴다면 미분계수 정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정의가 딱 떠올라야 돼. 정적분과 미분계수 정의 떠올라야 된다는 수투 내용이었고요. 수투 정적분 넓이 직전에 나오는 두 가지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요거에다가 여기 써놓고 요거만 딱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우리 정적분을 활용해서 미적분 내용으로 넘어가요. 자, 구분구적법은요. 이게 우리 지금 교육과정이요. 조금 꼬여있어. 좀 꼬였어. 막 어려운 거 뒤로 빼고 막 쉬운 거 앞으로 내리고 하면서 교육과정이 좀 꼬였어. 원래 교육과정에서 수투 때 정적분 배우기 전에 이걸 먼저 배웠어요. 이거를 배우고 이런 상황에서 인티그랄이라는 기호를 정의하자. 그래서 정적분을 정의하자가 원래 교육과정이었는데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지긴 했는데 한번 제가 이해를 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보통 땅 넓이를 구할 때 많이 했다고 해요. 내 땅 넓이가 얼마나 될까? 막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한 다음에 여기 사각형 해가지고 여기 사각형 해가지고 무한히 구하다 보면은 내 땅의 넓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든지 아니면 사각형 같은 소리야. 사각형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잘게 쪼개서 모두 더한다. 이게 구분구적법인데요. 한자로 표현한 거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구분 구조는 한 가지야. 어떤 넓이들을 더할 거냐면 밑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들의 넓이하고 더하자. 그것만 딱 배울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 밑변의 길이를 통일시켜서 밑변 길이 똑같도록 n개를 더할 건데요. 그리고 이 사이는 n등분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n등분을 먼저 해볼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n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원래 이 길이가 b-a인데 n등분했기 때문에 이 한 조각의 길이는 우리가 n분의 하고 b-a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여기를 x 좌표들을 기호로 나타낼 거거든. 처음 딱 왼쪽 끝을 내가 x0으로 두고요. 맨 끝을 n번째 xn이라고 두잖아. 여긴 x1, x2, x3, 땡땡땡, xn까지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x좌표의 차이다. 얘는 x좌표들의 차이다. 그래서 얘를 기호로 보통은 델타 x라고 줄여서 써요. 델타 x는 이 양 끝을 n등분했다는 의미인 거야. 줄여 쓰는 거야.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직사각형을 더할 건데 밑변을 이렇게 정했잖아요. 근데 높이가 이 오른쪽 끝이 함수의 그래프에 걸쳐지도록 이렇게 걸쳐진 직사각형, 얘를 첫 번째 넓이 S1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이 직사각형 오른쪽 끝이 그래프에 걸쳐지도록, 오른쪽 끝이 그래프에 걸쳐지도록, 오른쪽 끝이 걸쳐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 넓이를 계속 더할 거야. S2, S3, S4하고 땡땡땡 해서 오른쪽 끝이 걸쳐지도록 K번째는 SK라고 부르고요. 맨 마지막 넓이를 SN, N번째 이렇게 해서 내가 얘네들을 다 더하잖아? 그러면 원래 내가 구하고 싶던 X축과 F 사이 이 넓이를 거의 유사하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오차는 있을 거야. 좀 삐져나온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좀 아쉽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여기서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리미트 해버리면 한없이 요 오차들이 한없이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넓이를 괜찮아 구할 수 있다가 된 거고요. 자, 여기 첫 번째 S1 일 때는 이 오른쪽 좌표가 X1이고요. S2는 오른쪽 끝이 X2가 되고요. 그럼 K번째는 이 오른쪽 끝이 XK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내가 XK를 여기서 나타낼 수 있거든. XK는 여기 X좌표니까요. 높이는 이 Y좌표가 되니까 이 높이는 F, XK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넓이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넓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이렇게 쓰면 s1부터 sn까지를 더할 건데 n등분했어요. n이 뭔데? 무한이니까요. 무한이 자에게 쪽에서 모두 더하겠다. 이게 구분 부조건. 우리가 배우는 구분 부조건 리만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그 용어는 몰라도 그냥 구분 부조건 하나밖에 안 배우니까 구분 부조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식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sk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한다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직사각형 넓이 나올 거예요. sk 되는 표현하잖아. sk 그럼 밑변이 이제 델타 x 이 친구죠. 높이는 fxk가 되는 데가 밑변 곱하기 높이 아니라 높이 곱하기 밑변을 쓸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맨날 쓰다가 야씨 존나 괜찮네? 야 좀 줄여 쓰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줄여 쓰기를 약속을 한 거였냐면 무한히 쪽에서 더한다. 그래서 더한다는 원래 썸 앞글자를 따서 시그마를 쓰려는데 시그마 이미 썼어. 무한 쪽에서 더하는 걸 시그마를 쓸 수가 없어. 시그마를 이미 정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s를 위아래로 좀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통합하다의 의미 인티그레이트. 그래서 인티그랄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럼 무한히 쪽에서 더한다. 얘가 인테그랄 이렇게 돼요. 그때 가장 왼쪽 x좌표를 여기다 쓰기로 했어요. x0. 가장 오른쪽 x좌표 xm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게 xk는요.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x값이 계속 변하겠죠.
그때의 f 값을 높이로 쓰겠다인데 내가 델타 x의 극한을 dx로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때 x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 정조건에서 x가 x0부터 xn까지 변하는 동안 f x 이렇게 xk를 빼고 x 여기서는 k가 1, 2, 3, 4 변한다. x가 요 사이 값으로 짧게 쪼갠 걸로 계속 변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자,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단어로 좀 쓸게요. 이 xk와 델타 x를 좀 설명하자면 델타 x를 먼저 쓸게요. 델타 x는 양 끝의 차이를 n등분한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때 델타 x는 이렇게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xk는 k번째 x가 x1은 x0에다가 한 조각 이렇게 더한 거야. 오른쪽 한 조각 한 칸 같죠? x2는 거기서 또 델타 x만큼 또 간 거거든. 그래서 x0에다가 델타 x가 2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땡땡땡에서 xk는 이제 등차 수열이에요. 지금 차이가 델타 x로 일정하니까. 그래서 얘는 x0에다가 델타 x가 k2번. 그래서 k 델타 x 이렇게 보통은 써요. 이렇게 정리를 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직사각형의 총합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첫 번째 기본 그 아이디어고요. 자, 그때 가장 왼쪽 끝 x좌표를 x0으로 부르자. 가장 오른쪽 끝 x좌표를 xn으로 부르자. 약속을 한 거고. 그렇게 약속을 한다면 이 사이 x좌표들을 각각 x1, x2, x3, x4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차이가 일정하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공통의 차이를 내가 델타 x 변화량, x좌표의 변화량 델타 x로 쓰자 라고 쓰고, 얘는 양 끝 xn 빼기 x0 뭐 n을 나눈 거랑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줄여 쓰는 거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안 그러면 되게 지저분하게 원래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하고 x0을 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하고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 원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만큼을 얘를 내가 델타 x라고 쓰고 요만큼을 내가 이제 xk라고 쓰고 이만큼을 이제 델타 x라고 쓰고 이게 줄였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야 얘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줄이자, 이거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줄여 쓰자 라고 쓴 거야. 그래서 S1부터 SN까지를 더하겠다를 시그마로 나타냈고요. 그 무한히 잘게 쪽에서 더하겠다를 우리가 인티그랄이라는 기호로 나타내겠다가 된 거야. 자, 그래서 원래 얘는 미분적분이랑 상관이 없는 데였어. 원래 미분적분이랑 상관이 없어요. 이거 구해라! 이거 계산을 해야 돼. 급수 계산을 해야 돼. 무한히 쪽에서 더한다. 이 급수죠? 이건 원래 급수를 줄여 쓰는 말이었어. 근데 우리가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라지 F하고 XN 대 X0 대에서 빼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와.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야 씨 이거 미분의 그 역연산 하면 이게 그냥 급수 계산 안 해도 되던데 가 나오게 된 건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이걸 정적분의 정의로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지금 교육 과정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복습경 한번 써보자면은 아까 오른쪽 끝이 그래프에 걸치도록 이었잖아요. 오른쪽 합이라고 보통 줄여 부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에 걸치는 게 왼쪽 끝이 되게 그릴 수도 있거든요. 직사각형의 왼쪽 끝이 그래프에 걸치도록 이렇게 왼쪽 끝이 걸쳐지도록 이러면 이제 왼쪽 합이라고 보통 불러요. 땡땡땡. 여기 마찬가지로 얘를 x0으로 두고요. 오른쪽 끝을 xn으로 두고요. 자, 여기 한 칸은 b-a를 n등분 한 거겠죠? 그 차이를 내가 델타 x라고 줄여, 공차를 델타 x라고 줄여서 쓰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첫 번째 넓이부터 내가 s1, 2, 3, 4에서 sn까지 다 구하겠다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 계산을 한번 해보면 n이 뭐가 들어갈 때 시그마 했는데 이제 sk를 표현을 하는데 왼쪽 끝이 다이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가 아까는 첫 번째 사각형의 높이가 x1일 때 y좌표로 했거든. 근데 이제 x0일 때로 바뀌었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k는 0부터 이렇게 가요. n-1까지. 그래서 f xk 델타 x 이렇게 가요. 밑변 이 높이가 되고요. 높이가 첫 번째 s1은 x0일 때 y좌표 쓰기 때문에 0부터 n-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씨 꼴보기 싫어. 0부터 싫은데 하면은 리미트 n이 번을 걸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꾸되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요. k 마이 이렇게 써요. 그래야 이제 1대1이 했을 때 x0으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자, 이거나 어차피 똑같이 저 넓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적 표현을 써도 괜찮아요. x0부터 a부터 이거죠. xn까지 b까지 이거죠. fx 그리고 델타 x의 극한이 이제 dx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이게 의미가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직사각형의 의미예요. 직사각형을 무한히 더해라 그런 의미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4점짜리면은 그러니까 3점짜리나 아니면 쉬운 4점이면은 아 몰라도 그냥 대충 계산하면 나오겠지. 근데 까다로운 문제들은 이 원리를 너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거니 그걸로 건드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자, 기본 컨셉은 이거야. 어떤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들의 넓이하고로 구하겠다. n개로 쪼개서 더해야지 해서 s1부터 sn까지 더해야지가 된 거고요. 오차가 생기잖아. 야, 그럼 무한히 쪼개면 오차가 0에 수렴하지 않을까? 그래서 무한히 쪼개서 S1부터 SN까지 넣어놓고 n이 무한대로 하면 돼요. 이 급수죠, 급수. 자, 그래서 SK는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끝이 이제 걸쳐지고. 자, 여기 SK인데요. 또는 이제 왼쪽 여기 X, N, K-1이에요. FXK-1로 높이를 쓸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이렇게 1부터로 바꾼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왼쪽 합과 오른쪽 합의 차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한히 더해라 이걸 인티그랄로 나타내자를 약속을 한 거야.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전에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기 전에 어떻게 구했느냐? y는 x제곱이 있고요. 원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2까지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 사이를 그림을 좀 크게 그려줄게. 크게 그린 다음에 n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 좀 확대를 좀 약간 찌그러뜨려서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과장해서 그릴게. 0부터 2까지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럼 컨셉은 똑같아요. 밑변의 길이가 일정한 직사각형들의 넓이하고를 구하겠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끝이 걸쳐지는 걸 나는 좋아하고 상관은 없어요. S1, S2, S3 땡땡땡하고 K번째 SK 마지막 SN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넓이 구하세요. S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예요. SK를 내가 바로 쓸게. 밑변 곱하기 높이를 쓰면 되잖아. 밑변의 길이는 이제 0부터 2까지를 n분한 거니까 차이가 2죠. n분하면 n분의 2가 될 거야. 그게 밑변. 뒤에다 쓸게요. 높이는 이제 여기가 x0으로 x1로 놓을게요. x1, x2, 그러면 x3, 세 번째일 때는 x3, k번째일 때는 xk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가 xk가 뭔가요?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다 따로 쓸게요. xk는요 델타 x부터 쓸까요? 델타 x는요 얘는 2-0을 n분한 거야. n분의 2예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 다음에 xk, k번째 x좌표는 여기를 내가 x0으로 놓기로 했잖아요. x1, x0에서 한 조각, x2, x0에서 두 조각, x3,
x0에서 세조각, xk, x0에서 델타 x가 k 조각, k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델타 x 내 구해놨잖아요. x0은 0인 거 알잖아요. 0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n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밑변 써줄까 이걸? fxk 델타 x 밑변 곱하기 높이 친구가 이제 sk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 문제 상황에 맞게 x0, xn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 이 fxk가 fx가 지금 이 x제곱을 f로 보고 있는 거거든. xk의 제곱해줘야 되겠네. y좌표 xk 구해놨죠. 슬슬 복잡하고 머리가 뜨거워지죠. 다시 이게 이 친구가 fxk f가 이거거든. 이거 xk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근데 xk 내가 계속 구해놓은 거는 헷갈릴까? xk 정리해놨죠 간단하게. xk는 n분의 k가 계산이 됐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xk 제곱이니까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파란색 여기 델타 x가 n분의 2로 구해놨잖아요. n분의 이제 급수 계산을 하면 넓이가 나와요. 자, 이 계산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 위에다가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면은 이 k가 1부터니까 이 n은 상수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럼 k제곱 남겨놓고 이 친구 밖으로 다 빼내. 네, 밖으로 빼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k는 1까지 k제곱 하면은 기억나요? 6분의 n, n-1, 2n-1, n, n-1, 2n-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나 최고차만 입력해서 3분의 n 3승뿔 땡땡땡으로 쓸게요. 원래 6분의 2n 3승뿔 땡땡땡 정리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3차분의 3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래서 개수비인 몇 분의 몇으로 수렴하더라 하면 3분의 이렇게 되면 3분의 2로 수렴하는 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보였어. 옛날에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전에 넓이 이렇게 보였어. 인테그랄 계산한다 이거. 급수로 인테그랄 계산한다 였던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아니 씨 접근하면 되는데 뭐 이거 하고 있어. 그걸 저격하는 문제도 나와요. 이제 마플 가면 이제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이 SK가요. 우리가 배운 구분 구조는요. 이 SK가 겹치지 않게 그냥 예쁘게 딱딱딱딱 옆으로 붙여놓은 거잖아. 근데 막 S1, S2, S3 막 그려보면 이런 경우도 나와요. 이렇게 있는데 그 마플의 하나 예시를 보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고정해놓고 S1, S2, S3 이렇게 막 더와요. 그럼 이제 겹치는 게 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적분하면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럼 이 원리를 이해를 해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얘를 이해를 먼저 해야 여기서 약속, 이렇게 약속하자를 알아야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과 두 개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가 한번 봤으니까 지울게요. 지우고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도 나머지 하나는 그냥 같이 할 수 있거든. 자, 규칙. 내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A부터 B까지를 n등분해서 n조각을 낸 다음에 밑변에 얘를 이제 한 조각 한 조각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하겠다. 이 기본 컨셉이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때 나는 오른쪽 끝이 그래프에 걸쳐지도록 할 거야. 그럼 첫 번째 S1은 여기 첫 번째 x좌표일 때의 y좌표를 높이로 쓰니까 fx1이라고 쓰게 되는 거죠. x0, x1, 2, 3, 4라고 쓰자. 이거 약속이야. 약속. k번째 넓이는 그래서 오른쪽 x좌표가 xk가 되기 때문에 높이가 fxk가 되는 거야. 이것만 하면 끝인 거야. 리미트 시그마 sk 이거니까 얘 sk만 알면 끝나는 거야. sk. k번째 넓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리미트 시그마하고 얘가 밑변은 델타 x로 줄여 쓰자. 원래 n분의 b가 아닌데 델타 x를 치환하자. 줄여 쓰자. fxk 원래 이제 fxk인데 xk가 뭔데? 아 x0에서 델타 x만큼 k번 오른쪽으로 간 지점의 x좌표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계산을 한 거죠. xk 계산. xk가 뭔데? x0에서 델타 x만큼 k번. x0이 뭐야? 시작 지점 0.
델타 x가 뭔데? 위에 계산해놨어요. m분의 그리고 대입하면 m분의 k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더라. 자, 이거는 너희가요 한번 써보는 게 좋거든. 다음 시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주고 개념도 한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은 이거 한번 쓰고요. 아니 써야 돼. 아씨 그 다음까지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자, 요 위에 거 하나만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이를 나타내보고 하고 지금 9시니까 9시 10분에 시작할게요.